뭐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면 돼. 이제 활용 파트 끝나면 이제 바로 1차 함수거든. 1차 함수 파트까지 끝나면 2학년 1학기 과정은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 연립방정식 파트와 1차 함수 파트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나중에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 그 직선의 방정식이 사실 미지수 2개짜리 1차 방정식을 뜻해. 그걸 그리면 직선이 되거든. 그 이야기까지 쫙 연관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활용 파트는 우리 지금 1학년 과정에서 우리 1차 방정식 활용해봤잖아. 1차 방정식 활용해보고 우리 앞 단원에서 1차 부등식 활용을 해봤는데 이제 방정식 부등식의 차이밖에 없어서 사실 등식과 그게 부등식이냐의 차이였고 사실 내용 자체는 거의 비슷했던 거 혹시 눈치채셨어요? 눈치챘어요 진짜로? 흐름 자체가 뭐 수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농도, 뭐 속도, 거리, 가속, 뭐 거속시 문제라든가 뭔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 이제 그게 방정식이냐 부등식이냐의 차이가 있었던 건데 이번엔 연립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 더 추가된 방정식 2개를 찾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앞에 했던 거랑 거의 흡사해. 오히려 좀 더 심플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 미지수가 하나 더 추가됨으로써 복잡할 것 같지만 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져. 자, 뭔 얘기인지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거기 80페이지에 이제 과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해결하는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을 뭐 딸딸 암기하는 게 아니야. 자, 뭐 활용 파트는 매번 똑같아. 활용 파트는 핵심이 뭐 절차라고 볼게요. 핵심이 일단 미지수 세팅이야. 미지수. 첫 번째 스텝 미지수를 뭘로 정할 것인가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미지수 우리는 2개를 세팅을 해야 돼요. 하나를 x라고 한다면 하나를 y라고 해서 이제 미지수 2개를 세팅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세팅. 첫 번째 스텝인데 보통은 똑같아. 어떤 활용이나 이 미지수를 도입할 때는 내가 보통 구하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통은 미지수로 두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기는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그 구하고자 하는 것과 뭔가 대비되는 비슷한 이게 뭐 사람 수였다면 또 다른 사람 수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또 다른 사람 수, 뭐 어른 i라고 한다면 어른을 x라 하자. 그럼 i를 y라 하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야.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만을 미지수로 뒀을 때 막히는 경우가 있어. 식이 잘 안 세워지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복잡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미지수로 놓아본다든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 그럼 이거 미지수를 도입했다면 이걸 가지고 두 번째 파트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죠. 연립방정식 만드는 거야. 그 방정식을 만들기를 우리는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2개의 미지수 2개짜리 1차 방정식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거 만들었으면 이제 뭐해? 우리 신나게 지금까지 풀었잖아. 풀어서 해를 찾는 건데 해를 x 하나만 구하면 안 돼. 항상 x 하나 구하면 그에 따른 y라는 미지수의 값도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연립방정식 만든 거 풀기야. 자, 풀기라는 거 해를 구한다.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그거지. 이제 문제 뜻에 맞는가 이제 확인한다. 뭐 검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 정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뭐 딱딱 암기하는 건 아니야. 자,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다 유형이라고 역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페이지에 개념 확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부터. 그 밑에 이제 뭐 빈칸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칸 채우지 말고 바로 그 문제를 이제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한 개에 700원인 과자와 한 개에 400원인 사탕을 합하여 모두 9개를 사고 4,500원을 지불하였다. 자, 그때 과자, 사탕을 각각 몇 개씩 샀는지 구하해 봐라. 뭐 그런 문제였다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개수에 대한 거하고 지금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힌트로 나와 있단 말이야. 개수는 총 9개. 그리고 가격은 총 4,500원이 들었다. 그럼 그 2개에 대한 식을 세워주는 게 세팅이에요. 이게 뭐 구하래? 과자, 사탕 몇 개씩 샀는가. 그래서 첫 번째 스텝 과자를 X개 샀다 해보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라고. 그럼 사탕을 이제 몇 개 샀는지 몰라. 그럼 사탕을 Y개 샀다라고 해보자 이렇게 미지수 2개를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 대비되는 개념. 알겠지?
자, 그럼 x, y에 관한 이제 식 두 개를 찾아줘야 돼. 첫 번째는 개수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단 말이야. 개수에 대한 조건. 두 개 합쳐서 몇 개야? 9개니까 x 플러스 y가 몇이 돼야 돼요? 9가 돼야겠다. 이게 첫 번째 식을 얻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불한 가격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가격에 대한 식도 세워보자고. 자, 과자 하나 얼마래? 700원. 그럼 700원짜리 x개면 얼마예요? 그렇죠. 700 곱하기 x1. 그 다음에 과자는 하나에 얼마? 400원. 아니, 잠깐만. 사탕이 400원 아니야? 사탕 400원. 400원짜리 y개니까 얼마예요? y개.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했을 때 총 지불한 금액이 나오겠지? 얼마? 4,500원. 자, 그럼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을 두 개 세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면 연립방정식 하나 만든 거야. 두 번째 스텝까지 온 거라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풀어야지. 이제 이거 푸는 거를 신나게 연습을 했단 말이야. 어떻게 해줄까 이거? 밑에 있는 거 100으로 나눠버릴까? 양변 100으로 똑같이 나누면 어떻게 돼요? 7x 더하기 4y가 4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식 가지고 이제 개수를 뭔가 맞춰줘도 뭐 가간법을 쓰든가 아니면 대입법을 쓰든가겠지? 뭐 써볼까? 가간법이 좋아요? 좋아요. 그럼 몇 배 할까요? 4배 할까요? y를 없애겠다는 소리죠? 4배. 4x 더하기 4y가 49, 36. 자, 빼버리자. 그럼 7x, 4x, 3x. 짠짠! x 얼마? 3이 나왔고. 자, y는 어디다 대입할까요? 여기가 쉽죠? 뭐 이런 데 대입하지 말고, 이런 데 대입하지 말고, 여기 제일 쉬워 보이잖아. x자리 3 대입하면 넘어가서 여기다. 자, 그럼 이거는 활용 문제잖아. 활용 문제는 항상 물음에 대한 답을 해서 마무리를 져줘야 돼. 자,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 결론. 과자 몇 개? 3개. 귀찮더라도 이렇게 써야 돼요. 사탕 몇 개? 6개다. 이렇게 마무리를 져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검사는 해볼까? 자, 과자 3개, 사탕 6개니까 합쳐서 9개 샀다라는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거고, 자, 3개 얼마에서 하나에? 과자 700원이었잖아. 700원짜리 3개니까 얼마예요? 2,100원. 그 다음에 사탕 400원짜리 6개니까 2,400원이다. 두 개를 더하면 4,500원 지불했다도 맞게 되었네. 이게 이제 검사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중1 과정에서 풀어라 라고 내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1 과정에서 이거 풀어봤어. 똑같은 문제. 그때는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 미지수 1개짜리 1차 방정식밖에 안 배운 상태잖아요. 그럼 미지수 1개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y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식이 세워지나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사탕 몇 개 샀다가 되는 거야? 9-x개. 요 차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700원짜리 x개 더하기 400원짜리 9-x개. 그래서 요게 합쳐서 4,500원이다라는 그냥 미지수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그냥 풀게끔 해줬단 말이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얘를 이제 뭘로 둘 수 있어 이제? 다른 문자? y로 둘 수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y는 9-x라는 관계가 아까 했던 x 플러스 y가 9였다라는 관계식이었던 거예요. 그럼 얘를 한 문자 y에 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요거였던 거고, 이거 사실 이렇게 대입법을 쓴 거야. 이것도 연립방정식 풀 때 대입법이잖아요. y 자리에 그대로 9-x를 대입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해왔던 거야. 우리 1학년 때 알게 모르게 대입법을 썼던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제 y로 두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줄 아니까 훨씬 식이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여러 가지 스킬을 쓰는 겁니다. 괜찮죠? 자, 필수예제 1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 보면 뭐 똑같은 문제야. 이번엔 한 개 1,000원인 복숭아, 한 개에 300원짜리 자두 섞어서 7개 사고 4,200원 지불했다. 복숭아, 자두 각각 몇 개씩 샀는가? 그거잖아. 똑같은 문제 아니냐? 복숭아, 자두가 과자, 사탕으로만 바뀐 문제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식 바로 세워볼게. 여기 세팅해놨어. 복숭아의 개수 x개, 자두의 개수를 y개라고 했다. 첫 번째 식 뭐 나와요? 가격 말고 개수에 대한 것부터. 몇 개 샀대? 7개. 7개를 우리는 7개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가격에 대한 이야기. 1,000원짜리 x개를 산 거네. 그럼 1000x 더하기 300 곱하기 y.
이게 총 지불한 금액인데 이게 얼마래요? 4,200원이래요. 자, 이거 연립방정식을 만들었으니까 뭐 푸는 건 일도 아닌 거죠. 자, 이거 푸는 건 이제 제가 안 해드립니다. 자, 뭐 100으로 나눠가지고 하세요. 똑같이. 뭐가 나오는지 알려줄게요. x는 3 나오고 자, y가 4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답은 복숭아 3개, 자두 4개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쳐주시면 돼요. 자, 유제 1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바로 식 세워보세요. 했나요? 답 뭐 나왔어요? 그렇죠. x 플러스 y는 20이다라는 식 세웠나요? 그리고 1000x 더하기 700y가 17600이다라는 두 식 찾아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럼 요형이야. 별거 아닌 거지.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거든. 이것도 뭐 분명히 경험치가 있단 말이야. 1학년 때부터. 자, 그래서 뭐 요런 거만 잘 캐치하면 되는 거잖아. 뭐 24 이런 거. 얘는 분명히 두 자리 자연수잖아요. 얘를 10의 자리, 1의 자리로 끊어 갔을 때 요 24라는 이 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어떤 거야? 얘는 10의 자리 2에다가는 10 곱해줄 수 있는 것이고 더하기 1의 자리 4에다가는 1을 곱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의 자리 x, 1의 자리 y라고 이렇게 두었을 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이 양을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돼요? x에다가는 10 곱해주고 10의 자리니까 y에다가는 1 곱해줘서 얘는 10x y와 같다. 10x 플러스 y와 같다. 이 유형이야. 이것도 해봤던 유형이란 말이야.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1학년 때는 여기 문자를 이렇게 두 개 두지 않았었을 거야. 자, 어떤 얘기인가 2번을 보면서 봅시다. 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2인 두 자리 자연수에서 이렇게 출발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그 두 자리 자연수 찾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했을 때 12다. 이런 조건이 하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10의 자리 뭐라고 해볼까? 미지수 도입하세요. 미지수. 아니 그냥 요 10의 우리 눈에 보이는 요 10의 자리를 뭐라고 하겠냐 그 말이야. 1? 왜 1? 웬 1? 갑자기 1? 우리 이 수 찾아야 되거든. 10의 자리 모르고 1의 자리 두 개를 모르는 거야. 그 자리수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모르니까 미지수로 두겠다라는 소리야. 미지수라는 건 문자예요, 문자. 뭘로 둘까? x, 제일 일반적인 게 x, y 아닙니까? a, b 둬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제일 일반적인 x, y로 이렇게 두어 봅시다. 그 요수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2라는 건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2 더하기 4 하면 6이다. 그 말이야. 각 자릿수의 합이 6이다. 근데 각 자릿수의 합이 12다라고 했으니까 x랑 y랑 그냥 더해버리면 이게 12가 됐다. 이런 소리인 거야. 예를 들어 이게 7이고 이게 5면 두 개 더해서 1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5라는 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84도 괜찮겠죠? 84 두 개 더해도 12가 되는 거잖아. 되게 많아, 그치? 이 조건을 만족. 근데 또 뭐 있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꼭 바꾸지? 꼭 바꿔. 그럼 바꾸면 우리 눈에는 바꾼 수는 어떻게 보이는겨? 바꾼 수는 우리 눈에는 y, x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얘와 얘의 어떤 비교를 좀 해줍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주어가 뭐예요? 바꾼 수는이 주어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표현을 해야 돼. 이 바꾼 수는이니까
10의 자리 y에다가 10 곱해주고 1의 자리 x에다가 1 곱해주는 거죠. 이게 이 양을 나타내는 거야. 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대. 그럼 처음 수 얘잖아. 이 처음 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렇지. y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거보다 얼마나 크대? 18만큼 크대. 그럼 여기다가 18 더해주면 바꾼 수가 된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고 봤더니 1차 방정식이 생긴 거죠. 이제 연립해서 풀어주면 끝나는 겨.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이거 넘겨. 얼마야? 9x. 넘겨. 이렇게 되겠지? 그 양변 뭘로 나누고 싶니? 9로 나누고 싶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2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이제 어떻게 할까? 더할까 뺄까? 뺄까? 그 y 없애려고? x 먼저 구하고 싶은 심리가 있죠, 사람이? 자, 여기서 여기 빼요. x 빼기 x니까 2x 되나요? 그 y는 소거가 되죠? 12에서 2 빼니까 x 얼마? y는 2개 더해서 10이 되면 되잖아. 요거였네. 그래서 원래 찾은 내 수는 뭐였던 거야? 57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한번 해봐. 자릿수의 합 10이 맞죠? 바꾼 수가 뭐예요? 그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 큰 것도 맞죠? 괜찮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것도 1학년 때 했다고. 1학년 때 어떻게 식 세웠는지 기억나요, 이거? 여기 이 식이 없었던 거야. 이 식이 없고 여기를 이렇게 두는 거였지. 자릿수의 합이 12여야 되니까 얘가 12 빼기 x가 됐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꾼 수는 뭐가 됐던 거예요? 12 빼기 x, 우리 눈에 이렇게 보였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10배를 한 거죠. 여기다가 10배를 해주고 더하기 여기다가는 1을 곱해주고 바꾼 수는 처음 수 10x 플러스 1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나요? 이거보다 얼마 크다? 18 크다. 그래서 x에 관한 그냥 1차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x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풀면 x5 나오겠죠. 알지? 이거 잘 보면 대입법이야. 여기 y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이걸 y라고 뒀잖아. y를 12-x라고 두고 여기 y 자리에 12-x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입법 차이가 없는 거야. 이미 해봤던 거야. 괜찮지? 자, 유제 2번 똑같은 유형인데요. 한번 식 세워봅시다. 유제 2번 식만 세워봐요. 답은 이따가 냅시다.
답은 52가 되겠지. 괜찮죠? 뭐 거의 잠깐만요. 답이 50이 나왔어요? 왜 저는 25가 나왔죠? x가 2고 y가 5 나온 거 맞죠? 맞아요?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하면 52잖아. 10의 자리 x라고 둔 거예요? 1의 자리 y라고 두고. 근데 왜 거꾸로 나왔죠? 이거 원래 수는이잖아. 처음 수는이잖아. 그래서 거꾸로 나왔구만. 자, 바꾼 수는이 주 아니에요? 바꾼 수는이니까 10y 더하기 x가 바꾼 수잖아. 10y 더하기 x. 그치? 그래서 거꾸로 나왔구만. 바꾼 수는 처음 수에 여기가 잘못됐지? 10y 더하기 x니까.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죠. 그거의 2배보다 2 크다. 그렇게 가야지. 맞아? 여기 뭐야 그러면? 그렇지. 그럼 x, y가 뒤집혀서 나올 거예요. 이거 전개했던 식 잘못됐겠지. 아마 x, y만 바뀌었을 거다. 좋았어. 자, 유제 3번도 이제 수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건 뭐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유제 3번 보면 합이 25인 그냥 두 자연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작은 수의 3배에서 큰 수를 빼면 15다. 두 수 중 작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두 수를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그 두 수를 미지수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x하고 y라고 해볼게요. 근데 뭐가 더 큰 수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더 작은 수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더 작다라고 해볼까? y? 좋아. 그럼 이런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y 찾아버리면 끝나는 문제인 거지. 자, 첫 번째 조건 합이 25다. 뭐야? x랑 y랑 더했을 때 그게 25다라는 식을 하나 세워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작은 수의 3배에서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작은 수를 지금 y라고 둔 거잖아. 그러니까 y의 3배에서 뭘 빼면? 큰 수를 빼면. 여기서 큰 수가 x잖아. 이거잖아. 빼면 15다. 이 두식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 해볼까? 두 개 그냥 바로 더해버릴까? 위식 아래식 더해버리면 뭐가 사라져요? xx 사라지잖아. 그럼 사라지고 얘 더하기 얘니까 4y가 되겠네요. 4y는 더해봐. 40. y 얼마? 10. 답은 10이죠. 일단 객관식이었다면 빠르게 찾아내야 돼. 우리 작은 수 찾는 게 목표였으니까. x도 찾아봐야지. 자, x는 두 개 더해서 25 돼야 되니까 15였다는 소리였겠네. 그 두 수는 15와 10이었던 겁니다. 괜찮죠? 이거 뭐 자릿수로 이렇게 헷갈려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이에 대한 문제 나왔죠. 뭐 나이에 대한 문제도 그냥 차분하게 읽어보면서 가봅시다. 어머니 아들이 있네요. 자, 어머니 아들의 나이의 합이 이거는 뭐 식 세우는 것까지만 필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합이 56세고 뭐 3년 전에는 뭐 조건 뭐 더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를 구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요거야. 캐치가 됐어. 자, 현재 어머니와 아들 둘의 나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미지수로 둬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나이를 x라고 둬볼까요? 아들의 나이를 y라고 한번 둬봅시다. 단위는 뭐 세 혹은 살 뭐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됐나? 첫 번째 조건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56세래. 어떤 식?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 3년 전. 자, 그럼 3년 전 봅시다.
자, 3년 전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지나요? 그렇지. 3년 전이니까 3씩 빼버리면 그게 나이가 되겠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년 전의 나이에 대한 조건 잘 봐야 돼. 항상 주어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어.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어머니의 나이가 이게 주어잖아. 어머니의 나이가 어쨌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어머니의 나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얘가 뭐와 같다. 자, 뭐와 같을 거냐면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세 더 많았다. 그럼 아들의 나이는 y-3살이잖아요. 그럼 요거의 2배니까 이 전체의 2배를 해줘야겠지? 그거보다 2세 많았다. 그럼 여기다 2 더해야 그게 어머니의 나이가 됐다. 그거죠. 그럼 이거 풀어주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괄호 풀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해준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x가 41 나오고 y가 15 나온답니다. 이걸 풀면 그래서 답은 어머니 41세, 아들 15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사는 해볼까? 현재 둘 더하면 56세죠? 3년 전에 어머니 몇 살? 3년 전에 아들 몇 살? 12살이잖아. 근데 12살에 몇 배? 2배보다 2살이 더 많은지 체크해보면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답을 내가 잘못 썼나요? 3년 전엔 3배잖아요. 왜 2배라고 했어요? 누가 2배라 했어요? 제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2배 이렇게 그래서 3배였답니다. 이게 검산 작업이 필요한 거야. 이거 잡아내잖아. 뭐 이상한데, 그치? 3배 해버리면 36 더하기니까 38이 되었네요. 이게 3배였습니다. 잘 읽어봤어야겠네요. 이걸 왜 2배로 봤을까요? 그럴 수 있죠. 자, 유제 4번 똑같은 유형이거든. 자, 식만 세워보세요. 일단 식만. 아버지와 수연이의 나이를 각각 구하여라. 벌써 식 세웠어요? 답도 나왔어요? 식만 세웠죠? 볼까요? 그렇지. x 플러스 10, y 플러스 10이 10년 후에 나이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풀어보면 44, 14 나올 거예요. 그건 나중에 계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산 연습은 스스로 해야 되니까. 자, 넘겨볼까요? 자, 82쪽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한번 보면 좋을까? 일단 2번 한번 식만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2번. 자, 2번 닭토끼가 있대요. 그래서 닭토끼 몇 마리 있나 구하여라 이거야. 그러면 닭을 뭐 X마리 있고 토끼를 Y마리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괜찮죠? 자, 그랬을 때 합쳐서 20마리니까 제일 쉬운 식은 뭐야? X 플러스 Y는 20이다. 그 다음에 다리수를 세봤대요. 할 일이 없어요. 다리수를 세봤더니 자, 모두 64개였대요. 자, 근데 이거는 기본 상식이 필요하네. 닭 다리는 몇 개죠? 몇 개죠? 닭다리 몇 개야? 2개잖아. 근데 이 치킨집 이게 모르는 사람은 혼란을 줄 수 있다. 치킨 한 마리요? 근데 아저씨가 서비스로 닭다리를 하나 더 준 거야. 그럼 닭다리 3개 오잖아. 근데 그때 닭을 처음 본 아이는 닭은 다리가 3개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네. 재미없다. 닭은 다리가 2개죠? 토끼는 다리가 몇 개죠? 2개요? 토끼 다리 4개죠? 장난친 거죠. 그래서 다리 수에 대한 식을 하나 세워야 돼요. 자, 닭이 X마리인데 다리가 2개씩이니까 닭의 다리의 개수 총합은? 그렇지, 2X가 되겠지? 토끼의 다리의 총합은? 토끼 Y마리니까
4y가 되겠지? 그게 다리수의 총합이 될 거야. 2x 더하기 4y가 총 64였다. 그럼 두 개 그냥 연립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식 세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식만 세워두세요. 자, 6번 볼게요. 자, 학생 수가 56명인 어느 영화 감상반이 있었대. 이건 잠깐 보자. 또 어렵지 않아요. 영화 감상반. 자, 여기 몇 명이 있었냐면 총 56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자, 남학생의 10분의 1과 여학생의 6분의 1이 안경을 꼈다. 안경을 쓴 학생 수는 영화 감상반 전체 학생 수의 7분의 1이다. 여학생 수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는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다는 소리네. 문제 읽어보니. 그 영화 감상반에 영감. 이상하네 오늘.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뒀을 때 여학생 수를 y명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세울 수 있는 식, 가장 간단한 식 뭐예요? 총 56명이다. 이제 식이 부드러워지는 거고, 또 하나의 식은 이제 몇 분의 몇 이런 것들이 있잖아. 안경 쓴 학생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남학생의 10분의 1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렇지. 10분의 1 x. 여학생의 6분의 1 6분의 1 y. 이걸 더하면 안경 쓴 학생인데, 그 안경 쓴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7분의 1이래. 얘가 전체 학생 수가 56명이었잖아요. 56명의 7분의 1과 같다라는 두 식을 세워서 연립방정식 풀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유형은 이제 거속시입니다. 거속시 많이 어려워들 하죠. 거속시. 괜찮습니까? 거속시. 자, 일단 당연히 거리와 속력과 시간 사이의 관계는 이제 이미 아실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많이 써왔으니까. 거속시. 일단 식 쓰세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가 항상 관건이야.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 사실. 내가 언제는 거리에 대한 식을 세워봐야 되고, 언제는 속력에 관한 식을 세워봐야 되고, 언제는 시간에 관한 식을 세워봐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 해봐야 돼. 그래서 항상 거리와 속력과 시간, 우리 외울 때도 거속시 뭐 이런 순서대로 외우듯이 거리에 대한 정보, 속력에 대한 정보, 시간에 대한 정보 세 줄을 한번 써보는 거야. 거기서 가장 편리한 식을 갖다 쓰는 거예요.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을. 알겠니? 그래서 거속시 문제는 꼭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가면 눈에 확 들어온다 했어요. 자, 4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준호는 집에서 9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 데까지 끊고 이렇게 띠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집이야. 여기가 공원이야. 얼만큼 떨어져 있대요? 9km 떨어져 있다.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시속 18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시속 3km로 걸어갔더니 까지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속력이 변화한 시점이 있는 거야. 그럼 거기까지 끊어. 이렇게 끊어서 여기 속력에 대한 정보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거리에 대한 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얼만큼의 속력? 시속 18km. 그러다가 지금 중간에 시속 3km로 걸어갔대. 이런 상황인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총 1시간 20분이 걸렸다. 시간은 요 밑에 줄이었잖아. 그럼 이때 걸린 시간과 이때 걸린 시간의 총합이 1시간 20분 걸렸다라는 게 정보예요. 그러고서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는 거예요. 이 거리와 이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미지수로 한번 더 보는 거야. 여기 이만큼의 거리를 x km라 하자. 요만큼의 거리를 y km라 하자. 이거였다고. 1학년 때랑 차이점이 있다면 얘를 y로 둔 것뿐. 1학년 때는 여기를 뭘로 뒀겠어? 9-x로 둔 것뿐. 똑같은 개념인 거야. 그럼 여기 시간을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시간은 뭐 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 여기 쓰인 것분의 여기 쓰인 게 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그럼 단위는 다 맞춰졌나요? 지금? 거리의 단위 킬로미터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8분의 x. 여기 시간의 단위는 뭐가 돼? 시가 되는 거야. 이걸로 맞춰놨잖아. 그치? 그래서 시간. 이때는 3분의
y 시간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그걸 더했을 때 얘가 되는 건데 시간의 단위를 지금 다 시간으로 맞춰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20분은 60분의 20시간인 거죠? 3분의 1시간인 거지? 그럼 1에다가 3분의 1을 더했다 생각하면 돼. 그렇지. 3분의 4시간. 자, 요래 놓고 이제 어떤 식을 세우면 좋을까 따져보는 거라고. 우리는 미지수 2개를 도입했기 때문에 식이 2개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거리에 대한 식 하나 세울 수 있나요? x 플러스 y가 몇이 돼야 돼? 9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식도 노골적으로 나와 있잖아. 오케이. 이제 이거를 풀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거 풀면 x가 6, y가 3 이렇게 나온답니다. 알겠죠? 이 식이 중요한 거예요. 식 전에 이런 기본 세팅,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유제 5번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같은 유형이 될 거예요. 자, 식만 한번 바로 세워볼까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거의 똑같은 유형이었던 거야. 그리고 시간 단위만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5번도 거속식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이번에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시속 5km로 걸었다. 근데 내려온 길이 올라간 길보다 2km 더 길고 뭐 이런 게 있대. 그러니까 갔던 대로 다시 온 게 아니야. 올라갔다가 다른 데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또 그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내가 올라갈 때 뭐 이만큼 올라갔다 이거야.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올라간 길보다 2km 더 길대. 올라온 길보다 2km 더 길게 뭐 그려봐 대충. 더 길게. 이런 상황 눈에 좀 들어오게 시야에. 자, 그랬을 때 조건 봅시다. 그럼 거, 속, 시에 대한 정보가 딱 적혀 있으면 좋아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내려온 거리를 구하는 게 할 일인 거잖아. 이 거리를 구하는 게 할 일이란 말이야. 근데 총 지금 거리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 거리를 뭐라고 더 볼까? x. 좋아. 내려올 때 거리를 뭐라 더 볼까? y 킬로미터로 하고 우리는 y를 찾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속력에 대한 정보 봅시다. 자, 속력에 대한 정보. 시속 3km로 올라갔대요. 자, 내려올 때 속력은 일단 거리에 다니는 킬로미터로 잘 맞춰놨구만. 자, 시간에 다니는 시가 돼야겠어요. x 시간 걸렸던 것이고 5분의 y 시간 걸렸던 것이네. 자, 그랬을 때 총 2시간이 걸렸다. 이게 총 2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거잖아. 자, 식 2개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시간에 대한 조건 잘 보이죠? 시간에 대한 조건부터 써볼까? 5분의 y가 2면 되는 거네. 그 다음 거리에 대한 조건도 한번 따져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지? 얘보다 몇 킬로 더 길게 그린 거야 내가? 2km. 그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나요? y는 올라간 거리보다 2km 더 길다.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 2개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입법이 훨씬 나을 것 같아. y에 관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거 양변에 15를 곱한 다음에 y 자리에 x 플러스 2 대입해서 x를 먼저 구해주죠. 자, 이거 풀면 x가 3, y가 5가 나와요. 목표 잃지 마시고 우리는 y 구하는 게 핵심이었지. 그래서 5km 이렇게 답을 내주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유제 6번 똑같은 유형인데 이번 또 뭐 짧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을걸? 그치? 식만 한번 먼저 세워보세요. 똑같아요. 숫자만 바뀌었어.
씩 세우셨나요? 일단 올라간 거리 뭐 x로 뒀나요? 내려간 거리를 y라고 두고, 그러면 y는 x 빼기 3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3km 더 짧았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식은 뭐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가 3이다. 그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농도입니다. 좋아하시는 농도. 농도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농도 많이들 어려워하지. 근데 농도도 문제의 유형이 거의 정형화돼 있다라고 보면 돼. 항상 키는 소금이 가지고 있다는 거. 뭔가 썩잖아. 그랬을 때 전체 그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는 거야. 섞었을 때 각각이 가지고 있던 소금과 합쳤을 때 소금의 양이 결국에는 같아진다라는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거고, 그게 1학년 때 과정의 미지수 하나짜리에서의 핵심이었어요. 소금의 양 가지고 식 세우기. 근데 이제 우리 문자를 하나 더 추가시키면서 또 다른 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스무스해져요. 나중에 진짜로 연립방정식이 훨씬 부드러워져. 자,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하면 시각적인 역시 효과가 있답니다. 자, 필수예제 6번 볼게요. 자, 4%의 소금물하고 7%의 소금물 섞어가지고 5%짜리 소금물 600g을 만들었다 까지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처음에 여기 소금물이 몇 %짜리가? 4%짜리가 몇 그램? 있었다. 뭐 몰라, 몇 그램 있는지 안 나와 있네. 자, 7%짜리 소금물이 또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지금 현재 섞은 거야. 자, 섞었더니만 뭐가 되었대? 5%짜리 소금물이 되었는데 몇 그램이 됐대? 600g이 되었다. 이게 조건인 겁니다. 여기가 지금 소금물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두 종류의 소금물을 각각 몇 g씩 섞었는지 한번 구해보래. 자, 얘하고 얘가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얘 얼마, 얘 얼마? 궁금한 걸 미지수로 둬보는 거야. 자, 여기를 뭐라 둬볼까? X 좋아요. 막 애매하게 Z 이러지 말고 X 제일 일반적인 문자니까. 그럼 여기를 이제 뭐라고 둬볼까? 우리 1학년 때는 여기를 어떻게 뒀을까? 그렇지. 600만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똑같은 개념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y g이라고도 놓고 식을 세울 줄 알아요. 첫 번째 식 바로 써볼까? 이거 얼마나 쉬워. 다음 식은 소금에 대한 식이 될 거야.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을 거니까.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있는 소금의 양? 오케이. 그럼 이걸 두 개 더했을 때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같아져야겠지. 그런 식을 세울 거야. 자, 그럼 여기 들어있는 뭐 그램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이걸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당연히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 5%짜리 농도라는 건 100일 때 5만큼 있다 하잖아. 100일 때 5만큼이면 600일 때는 6배 되어서 30g 있다. 이런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도라는 것 자체가. 괜찮지? 자, 좋아요. 그래서 이 소금의 양이 결국 섞었을 때 얘와 일치한다. 100분의 4x 더하기 100분의 7y가 100분의 5 곱하기 600과 같다라는 이 두 식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오케이. 이거 풀면 x가 400 나오고 y가 200 나온답니다. 그래서 뭐 답은 4%짜리 400g, 7%짜리 200g 이렇게 마무리는 귀찮더라도 써주셔야 되는 거. 일단 지금 현재는 이 두 식 세우는 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고. 알겠지? 7번 한번 바로 해볼까요? 식만 세워봐요. 식만. 똑같은 유형이야. 숫자만 바뀌었어 진짜. x 플러스 y는 500. 100분의 5x 더하기 100분의 10y는 100분의 8 곱하기 500. 그렇죠?
똑같은 유형이었던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7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 B가 있대요. 농도가 다르대. 근데 A 소금물 300g과 B 소금물 200g을 섞었더니 8%의 소금물이 되었고 까지 끊어볼까요 한번? 지금 소금물 A가 있고 소금물 B가 있는데 썩는 중이야.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농도를 몰라. 농도를 몰라요. 그죠? 근데 A 소금물 몇 그램? 300g. 소금물은 나와 있네. 그리고 B 소금물 200g을 섞었더니 뭐가 되었다? 몇 퍼센트짜리? 8%짜리 소금물이 되었는데 그럼 몇 그램 됐을까? 응? 지금 300g하고 200g 섞었잖아. 500g 됐겠지. 이거는 확실한 상황 아닌가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똑같은데 뭐야? 두 번째 조건은 A하고 B를 또 섞어요. 근데 양을 달리해서 섞는데 A는 200g, B는 300g. 자, 이렇게 섞었더니 몇 퍼센트짜리? 10%짜리 소금물이 되었다. 몇 그램 됐겠어 역시? 500g 됐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두 소금 A, B의 농도예요. 이번에 농도가 궁금한 거야. 아까는 소금물이 궁금했잖아. 근데 농도가 궁금하니까 그 궁금한 걸 한번 미지수로 더 보는겨. 자, A를 농도 X%짜리를 합시다. 그럼 B를 뭐라고 더 볼까요? Y%라고 한번 더 보자 이거야. 농도 자체는 똑같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소금물이었잖아. 이제 소금에 대한 정보를 적어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럼 100분의 농도 곱하기 300. 100분의 농도 곱하기 200. 이런 식 세울 수 있겠죠? 여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500. 이런 식 세울 수 있겠네.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다고 두 개 섞었을 때 요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된다라는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100분의 x 곱하기 200. 100분의 y 곱하기 300. 그 두 개를 더해버리면 100분의 10 곱하기 500이 되겠지. 그럼 그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푸는 건데 이건 좀 눈치 빠르면 뭐 이걸 그냥 계산했다라고 쳐도 되고 그냥 소금의 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수식. 자, x%짜리는 100 중에 x 있는 거잖아. 그럼 300 중에는 몇 있었어? 3x. 바로 3배가 보여야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3x잖아요. 그래서 3x. 여기에는 2y만큼의 소금이 있었겠네. 자, 8%짜리 500이야. 5배에서 40.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 x%짜리 200g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겠어? 2x g 들어있었겠지? 더하기. 자, y%짜리 300g은 3x만큼의 소금이 들어있겠지? 3배 해버리는 거야. 100 중에 y니까 300 중에는 3y겠지. 3이 왜 이렇게 써지죠? 저 3이 누워있네요. 자, 이쁘게 씁시다. 자, 그럼 10%짜리 500g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겨? 50g. 그렇지. 이래버리면 훨씬 간편해지죠. 그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답은 4x가 4 나오고 y가 14 나와요. 제가 다 해봤어요. 진짜예요. 자, 유제 8번 보면은 똑같은 유형이야. 그치? 식 한 5초 만에 세울 수 있을까? 10초. 똑같은 유형이야. 농도 구하는 거거든? 세워봐. A 설탕물 X%, B 설탕물 Y%라고 해놓고 두 개씩만 한번 작성해봐요. 바로 설탕의 양에 대한 식을 세워버리면 될 것 같네요. 오히려 간편한 문제야 이게. 그렇지. 그거 뭐 10초 안에 하잖아. 2x 더하기 8y는 90. 4x 더하기 6y는 70. 그죠? 이걸 바로 본 거야. 여기서 바로
이 관계를 소금의 양 관계를 봐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공식에 의해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알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뭐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건데, 뭐 이미 앞에서도 또 경험치는 다 있어. 그리고 일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전체 일의 양을 1로 봐야 된다는 거 좀 이제 이해되세요? 왜 1로 봐야 되는지 제일 합당한가? 이해돼요? 아니면 무작정 1이라고 외웠어요? 1을 전체라고 봐버리면 그 단위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양을 계산하는 게 편해져. 예를 들어 내가 이따 얘기하자. 1 문제 할 때 얘기해 줄게요. 먼저 필수 예제 8번 볼게요. 자, 증가 감소에 대한 거는 앞에 뭐 정가 원가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뭔가 몇 퍼센트의 이익을 더 붙여서 했다라는 거랑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8번 봅시다. 단골 문제죠. 자, 학생 수의 이제 변화 상태에 대한 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야. 작년에 비상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7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은 10% 증가, 여학생은 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4명이 증가하였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여라. 자, 이거 여기서가 이제 그거야.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뒀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구하고자 하는 걸 미지수로 두면 식이 완전히 더러워져요. 그래서 지금 조건을 보면 지금 작년 전체 학생 수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작년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기반으로 미지수를 잡아가는 것이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식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들어간 보장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건 올해 학생 수인 건데, 올해 남 여 학생 수인데, 내가 작년에 남학생 그리고 여학생 수를 미지수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해볼게. 여학생 수를 Y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변화가 생겼죠, 올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변화 상태에 먼저 주목을 해보시면 식이 간단해져요. 변화 상태. 남학생은 어찌 됐대? 10% 증가됐대. 그럼 그 증가한 양만을 계산하고 싶단 말이야. 얼만큼 증가했나? 그러면 X명의 10% 어떻게 계산합니까? 100분의 아니야. 그거 암기하고 있는 거야. 100분의 110은 이 변화까지 다 계산해 준 거잖아요. 이거 계산한 거라고 지금. 원래 X명에다가 100분의 10X가 증가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분배 법칙 썼다 생각해서 이제 이게 공식으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100분의 110 X라고 대답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올해의 남학생이 되는 거지. 나는 지금 뭘 물어봤어? 이걸 물어본 거야. 얼마큼 변화했는가. 아니, 이거 막 무작정 공식처럼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100분의 10 X가 늘었죠. 늘었으니까 여기 플러스를 이제 굳이 써주는 거라고. 늘었으니까. 여학생은 어떻게 됐대? 감소했대. 감소했으니까 빼버리는 거야. 몇 퍼센트? 100분의 4 Y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그 결과를 오른쪽에 써보는 거거든요. 전체 작년에 학생 수가 몇 명이었대? 그래? 700명이네. 1000명 어디서 나왔죠? 눈이 이상하네요. 자, 작년 전체 학생 수가 700명이야. 근데 변화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4명이 증가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14가 됐다는 소리야. 맞죠? 맞아요. 근데 유제 9번하고 헷갈린 것 같아. 1000명을 봤다는 거. 그치? 아니야, 여기 봐. 됐나요? 요거 이해됐나요? 변화한 만큼만 계산을 해준 거야. 그랬을 때 올해 아까 암산으로 계산했던 100분의 110x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봐줘. 그냥 x에다가 변화된 만큼이 추가되었다. 여기는 y에다가 변화된 만큼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그랬을 때 총 지금 714명이 되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제일 쉬운 식 뭐 나와요? 자, 그 다음 식은 뭐가 편리해요? 이게 편리해요? 이게 편리해요?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게 된다도 괜찮거든?
더럽잖아. 더럽잖아. 그래서 이걸로 가자고. 변화한 만큼만. 그래서 100분의 10x 빼기 100분의 4y가 14가 되었다. 이런 두 개의 식을 연립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한번 풀어볼게. 자, 이거 양변에 100 곱합시다. 100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2로 나눠버릴까요? 2로 나눠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2배 할까요? 2배 합시다. y 없애게. 이거 2배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개를 더해 봅시다. 7x가 2100. x 얼마죠? 300. y 얼마죠? 400이 되겠다. 그럼 이게 답이네. 남학생 300명, 여학생 400명. 이러면 이제 또 안 돼. 이거는 작년이라고. 내가 미지수는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것을 두는 게 일반적이라 했지만 이걸 여기를 x, y라고 뒀으면 이 거꾸로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식이 더러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작년을 일단 미지수로 두고 구해야 될 건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x가 현재 300이 나왔고 y가 400이 나왔으니까 목표 집중력 잃지 마시고, 자, 여기는 원래 300명이었는데 공식처럼 암기하는 게 아니야. 10%가 증가했어. 그럼 300명이 10%니까 얼마예요? 30명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올해 남학생 수는 330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고, 자, 여학생은 원래 400명이었는데 올해는 400명의 4%가 감소했대요. 그럼 400명의 4%니까 얼마인가요? 다시 해봐. 16이죠. 16명이 감소했대요. 그래서 얼마가 된 거예요? 384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옳아요. 알겠죠? 검산해봐요. 2개 더 해봐요. 714 되는 거 맞죠? 그리고 플러스 30,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4명이 증가한 것도 맞았죠. 괜찮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뒀을 때 힘든 문제야. 대표적인 학생 수, 증감에 대한 이야기. 항상 기존에 있던 거에서 변화하기 전 상태 것을 미지수로 두는 게 훨씬 더 식이 편해진답니다. 알겠죠? 자, 유제 9번 똑같은 유형이니까 이것도 일단은 식만 먼저 한번 세워볼까요? 올해 남학생, 여학생 구하는 건데 결국엔 작년, 남, 여를 미지수로 두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됐나요? 작년 남학생을 x, 그 다음에 작년 여학생을 y라 두셨나요? 그럼 x 플러스 y는 1000. 그 다음 어떻게 써요? (100분의 y) 그냥 y야? 100분의 4y는 그렇지, 마이너스. 그 변화에 대한 식만 찾아서, 그러면 x가 450, y가 550이 나올 거예요. 그게 답일까요? 아니죠. 변화된 거를 꼭 챙겨주셔서 답을 내주셔야 된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1의 양에 대한 거. 자, 2를 다 끝마쳤을 때를 왜 1로 두는 것이 편한 것이냐. 아까 제가 단위 시간에 대한 것을 계산하기 편리하게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을 끝마치는데 하루에 그 일을 끝내는데 4분의 1밖에 못한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4분의 1밖에 못해 하루에. 그럼 며칠 걸려? 이 계산이 편해지는 거라고. 4분의 1씩 4일 계산해버리면 결국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1로 보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거든. 원래는 제일 편해져. 왜? 4분의 1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거든. 괜찮나? 진짜 괜찮지? 이걸 그냥 막연하게 1이라고만 외워놓고 가서는 언젠가는 힘들어져요. 이게 전체 일의 양을 100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내가 그거에 하루에 4분의 1밖에 못한다는 건 하루에 25밖에 못한다는 소리야, 일을. 그럼 25씩 4일 일하면 100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도 식은 세울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그럼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패스이즈 9번 봐요. 자, A와 B가 함께하면 6일 걸리는 일을 A가 3일 동안 하고 나머지 B가 8일 동안 하여 마쳤다. B가 혼자 일을 마치려면 며칠이 걸리냐? 패턴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여기서 미지수는 A와 B가 단위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하루면 하루, 1시간이면 1시간.
1에 대한 이거 숫자 1, 1시간, 하루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1의 양을 미지수로 둬보는 거예요. 이것도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두지 않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며칠 걸리느냐라고 했었잖아. 그럼 단위는 1시간이 되는 거야. 아니, 단위는 하루가 되는 거야. 하루에 A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둬보자. B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한번 둬보는 거예요. 일의 양을 미지수로 두는 게 훨씬 편리해져. 그러면 분명히 전체 일을 1로 봤을 때니까 X는 뭐분의 1, 뭐분의 1, Y도 뭐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지? 놀라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괜찮은 거야. 자, 첫 번째. 함께 6일을 했대. A 입장에서 A가 6일 일하면 얘는 얼만큼 일을 한 거야? A가 6일 일했어. 6x 일을 한 거야. 오케이? X만큼 6일을 한 거니까. Y만큼 또 6일을 했어요. 그럼 6Y만큼 또 일을 한 거죠?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일을 끝마쳤대. 얘를 1로 보자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야? A가 3일 동안 일을 했대요. 3일 동안. 그럼 3일 동안 일을 했으면 얘는 얼만큼 일한 거야? 3x만큼 일을 한 거야. 그럼 Y는 얼만큼 일해서? B가 8일 동안 일했어. 했더니 끝마쳤다. 이걸 그냥 맹목적으로 1이라고 보지 말라고. 사실 어떤 다른 양으로 둬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게 다음에 며칠 일했느냐 계산할 때 아주 전문 용어 나올 뻔했어요. 힘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식 두 개 세웠으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 풀 때 좀 까다로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거 2배 할까? 뭐라고? 18 뭐 하라고? 뭘 18을 해? 안 들려. 얘 2배 하는 게 낫지 않겠니? 6x 만들기가 더 쉬운 거 아니야? 왜 18을 만들려고 했을까? 좋아하는 순가요? 이거 2배 합시다. 6x 플러스 16y 2 이렇게 되겠죠? 2배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걸 뺍시다. 우리 양수가 좋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뺄게요. 그럼 6x는 사라지고요. 16y에서 6y를 빼니까 얼마예요? 10y가 될 것이고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y가 뭐 나와? 10분의 1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x는 자 10분의 1을 이제 어디다 대입하는 게 편하니? 여기가 편해 보인다. 여기 편해. 그냥 여기 넣으면 얼마야? 10분의 6이잖아요. 넘어가서 빼요. 그럼 10분의 4가 되겠죠. 그럼 10분의 4는 5분의 2죠. 6x가 이거 될 거 아니야. 그럼 양변 6으로 나눠버리면 x는 15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됐죠? x는 15분의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인 거야. 15분의 1. 얘는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1. 근데 여기서 뭘 구하래? B가 혼자 하려면 얼마나 걸리냐 이거야. 이게 쉽단 말이야. B 이거였잖아요. 며칠 걸리는 거야? 열흘 걸리는 거야. 10 곱해야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혼자 했다면 15일 걸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11 이렇게 되겠네요. 유제 10번도 뭐 똑같은 유형이니까 한번 이건 답도 내봐요. 유제 10번. 일단 식은 잘 세웠나요? 8x 더하기 2y는 1. 4x 더하기 4y는 1. 오케이. 11분의 1, 6분의 1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넘겨봅시다.
자, 이제 이쪽 파트에서 선생님이 조금 도와줄 만한 게 일단 2번 볼게요. 2번. 자, 은지가 뭐 산책 나간 지 10분 후에 이런 거 짜증나요. 동시에 안 하고 꼭 10분 후에 뭐 10분 전에 막 이렇게 출발해버려. 10분 후에 같은 지점에서 수아가 은지를 뒤따라갔다. 근데 은지는 분속 50m로 수아는 분속 70m로 걸을 때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은 수아가 산책을 나간 지 몇 분 후인지 구하여라. 뭐 별걸 다 궁금해해요. 자, 뒤에 출발한 친구가 누구야? 수아지. 수아가 더 빨리 걸어야 따라잡는 거네. 그래서 수아의 속력이 좀 더 빠른 상태인 거예요. 그럼 만났다라는 것은 뭘까? 만났다. 같은 지점에서 어쨌든 출발한 거야. 우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 어디선가 만날 거 아니야. 그럼 둘이 이동한 거리 자체는 어떻겠어? 똑같은 거야. 그게 하나의 식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세워주는 게 핵심이 되는데, 자, 2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제 걸은 시간 자체는 어떨까? 둘이 걸은 시간 자체는 다를 수 있는 거야. 누구는 10분 더 빨리 갔고 누구는 10분 더 늦게 출발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 미지수를 시간으로 더 봅시다.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것을. 몇 번이에요 이거? 2번이죠. 자, 걸은 시간. 지금 현재 은지와 수아가 있습니다. 뭐 은지를 X분 걸었다. 수아를 뭐 Y분 걸었다. 제가 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속력의 단위가 분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하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간. 자, 그랬을 때 이제 시간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해요. 시간에 대한 식. 누가 더 많이 걸었어? 은지야, 수아야. 은지가 더 많이 걸은 거지. 은지가 먼저 10분 출발한 거니까. 10분 뒤에 수아가 갔으니까. 그럼 이 X랑 Y랑 이제 비교를 해줄 거예요. Y랑. 이게 더 커야 돼, 그치? 더 많이 걸었으니까. 근데 Y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몇 분 뒤에 나갔대? 10분 뒤. Y 플러스 10이라는 식 세울 수 있나요? 이게 나중에 헷갈린다고. 어디다가 10 더해줘야 되는지. 항상 그럼 이렇게 비교해봐. X, Y 시간 분명히 다를 텐데 두 개를 써놔. 써놓고 어디가 더 큰가를 생각해보는 거야. 누가 더 많이 걸었나? 얘가 더 많이 걸은 거잖아. 얼만큼? 10분만큼. 그럼 여기다 10 더해야 더 큰 얘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만났다. 이건 시간에 대한 식이잖아. 만났다는 거리에 대한 식. 근데 만났으니까 거리 아까 어땠다 했지? 같았다. 그럼 거리는 뭐 곱하기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 미지수로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은지의 속력 50m per 분 이렇게 봐도 좋나요? 분속 50m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랑 얘 곱한 게 거리예요. 그럼 곱하면 얼마야? 50x. 자, 얘는 속력이 70m per 분인가요? 분속 70m 맞니? 맞네요. 그럼 두 개를 곱한 게 거리야. 70y. 이게 거리인데 이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만난 거니까.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식으로 나눠버리고 대입법 쓰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도 이제 소금물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유형은 그냥 소금물 두 개 섞었어. 섞어가지고 소금물의 양 그걸 뭐 구하는 문제 그리고 농도를 구하는 문제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항상 이제 짜증나는 건 물을 덜어내거나 증발을 시키거나 이런 거야. 근데 항상 키는 이거야. 물은 소금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소금물 전체의 양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다는 기본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4번 봐봐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0%의 소금물이 있었어. 10%의 소금물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물을 더 넣었어. 물 어떻게 할까요? 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뭐 그리는 것 같아요? 주전자입니다. 이거 물이에요. 물을 여기 넣은 거야. 물만 넣었어. 얘는 소금물이고. 자, 그랬을 때 넣어가지고 뭘 만들려고 한대? 6% 소금물 500g을 만들려고 한대요. 6% 소금물 500g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물은 몇 그램 더 넣어야 하는 것인가 이거야. 잘 생각해봐. 농도가 10%짜리였는데 그럼 물만 더 추가하면 농도는 옅어지죠.
물만 추가되니까 상대적으로 소금의 양은 물에 비해서 좀 더 옅어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농도가 더 약해진 거야. 이렇게 6%로. 자, 그럼 궁금한 게 이거의 양이거든. 자, 미지수로 더 보자. 어떻게 더 볼까? 여기 있는 소금물, 얘 소금물의 양을 뭐라고 더 볼까요? Xg 이렇게 더 봅시다. 그리고 추가해야 할 물의 양을 Yg이라고 더 볼까요? 그러면 얘하고 더했을 때 어쨌든 500g이 됐다는 소리잖아. 어떤 식 나와요? 500 하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의 양에 대한 이야기야. 자, 소금량. 여기 소금 얼만큼 들어있지? 요만큼 들어있어. 여기 소금 들어있어? 없어.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의 소금의 양 원래 30g이겠지만 이렇게 식으로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5배 보여야 돼. 자, 아무튼 그럼 얘와 얘가 같다는 그냥 x에 관한 1차 방정식인 거야. 써볼게. 100분의 10x가 100분의 6 곱하기 500. 뭐 굳이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x 나오겠죠, 바로. 약분해가지고 뭐 x 나올 거야. 그럼 x 나온 걸 여기다 대입하면 y도 나오겠죠. 그래서 난 구하고자 하는 게 y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군요. 자, 활용 문제도 제가 기본적인 유형은 좀 풀어드렸고 이제 나머지 요거 하나 좀 힘들어하는데 좀 볼까 이거? 자, 89페이지 보세요. 89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뭐 난이도 상이라고 돼 있어서 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가위바위보 문제예요. 가위바위보 문제. 이거 뭐 혹시 접해보신 적 있나요? 이거 어렵나요,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죠? 그냥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 비기는 거 없는 거니까 지금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내가 3번 이겼어. 그럼 몇 번 진 거야? 3번 진 거야. 그럼 2번 이겼어. 그럼 나는 2번 진 거야. 그거에 따라서 얼만큼 올라가냐, 얼만큼 내려가냐에 대한 풀마에 대한 식 2개를 세워주시면 돼요. 각자의 입장에서. 오케이. 뭐 그건 문제 없겠네. 자, 뭐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상 그 트랙을 도는데 이렇게 둘레 같은 방향으로 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했던 문제가 조금 헷갈렸을 텐데 괜찮나요? 이제 그걸 맹목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왜 더해주고 응? 그런 걸 기억한 다음에 암기해주는 건 좋아요. 그래, 뭐 설명해봐요. 그렇지. 한 면 차이가 나는 거, 차이 났던 만큼인데 그 들 갔던 애를 빼줘버리면 결국 만났을 때 그게 한 바퀴가 된다라는 식으로서 뭔가 접근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것도 뭐 괜찮겠네. 22번도. 근데 미지수 2개짜리니까 한 번씩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드디어 이제 연립 방정식까지 개념 자체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들 좀 많이 풀면서 다져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네, 수고하셨어요.